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캔자스 공항 건물에 소형 항공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 추락했습니다. 9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공항 내 건물 위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우리 시각 어젯밤 미 캔자스주 남부의 한 공항 건물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ell, there was a large column of smoke just beginning to come out. It was probably only about 100 yards long when we first noticed it.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지만 항공기가 추락한 2층짜리 직업 항공학교 건물 안에 1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trying to determine how many and if they're all accounted for. 구조 당국은 건물 붕괴 우려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을 일으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항은 여객기와 소형 민항기가 오가는 중소형 공항으로 현재 일부 도로를 통제한 채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LA시 의회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신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한 타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신규 공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허브웨슨 LA 시의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타운 7가와 옥스퍼드 코너에 피오피코 도서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발의해 서명했습니다. The district I serve is park poor, especially in the Koreatown area. Just about everything is built out. So whenever there's an opportunity for us to try to get some land and turn it into a pocket park. LA시 의회에 상정된 공원 조성안은 이곳 피오피코 도서관의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성안은 55대 규모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켜 옮기고 해당 부지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포켓공원, 이른바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이곳에 인터넷 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세워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안이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은 시공원관리국과 교통국 등 관련 시 부서가 구체적인 건립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후 마련된 건립안은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고 이후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건립이 시작됩니다. I'm excited about the future and I hope this is the first of many. 한인타운은 LA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6.1 평방마일 면적에 총 5만 5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In Koreatown, we are the most park poor neighborhood and the most park poor city in the entire nation. 그동안 타운 윌셔가를 중심으로 한 공원 조성 캠페인이 발족됐고 실제 커뮤니티 재개발국을 통해 500만 달러에 달하는 관련 기금도 유치했지만 실제 건립으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We would love to see a park right there. 현재 LA시는 포켓공원, 이른바 도심 속 작은 공원 건립을 LA시의 친환경 주력 사업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원 조성안은 그 일환으로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뉴저지 지역에선 미 동부지역 최초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로이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앞으로 5일 남은 가운데 미 동부지역 최초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로이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로이조 후보는 선거를 5일 앞두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생생하게 전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momentum. The polls show that this is almost tied. Right now, Scott Garrett is stuck. He's stuck at his poll numbers, and we have great momentum right now. If our people come out and vote on November 4th, then we win this election. 오늘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스캇 가렛 후보는 갑작스레 토론회 하루를 남겨두고 일정 문제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며 토론회가 아닌 1대1 인터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불리하든
아니면은 자기 위치가 유리하든 정치인들의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약속은 말한 거는 꼭 지킨다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좀 굉장히 퀘셔너블해요.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많은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에 대한 민주당 측 강론을 주장, 공화당인 스캇 가렛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But what we need to be able to do is pass meaningful,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ut in the U.S. House, they refuse to even debate it. They don't want to even take it up for debate. So what I want to be able to say is we need immigration reform in this country. Scott Garrett is anti-immigration reform. I am pro-immigration reform. And we have to understand that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and we are a nation of laws. 한편 지난 15일 맘모스 대학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조 후보와 현역 스캇 가렛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란 사실상 오차 범위 이내여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선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과정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의 75%가 흑인들이어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KBC 방송의 김문경 기자입니다. 매년 10월 22일은 내셔널데이로 경찰 강경 대응에 항의하는 집회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집회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으며 체포와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경찰의 만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10월 22일 데일리 플라자 앞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 과잉 대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I was a victim myself. The police sprayed me with mace in my face for no reason at all and burnt all my skin off my face. So I'm here with the peoples against the police brutality. 이 중에는 현재 17년째 구금돼 있는 고메즈 씨 가족들도 시위에 참가해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We're here to protest to let people know about the police brutality and about the wrongful convictions that have been happening here in Chicago and it needs to be stopped. We believe that when it comes down to actually giving a conviction that they need to have 100% proof. You can't just send somebody to jail just based on the fact that you want to close a case. 실제로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시카고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사람 27명 중 23명이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 올해의 새 대북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할 수도 있는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유엔의 새 대북인권 결의안이 40여 개국의 공동 제안으로 공식 제출됐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 유엔 안보리 제출, 북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등의 핵심 제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이 결의안에서 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다음 달 중하순 유엔 총회 위원회 최종 표결까지 수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북한 측은 이번 주 두 차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만나고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과도 접촉해 문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제안, 즉 유엔 인권기관 방북 허용이 정치범 수용소 등 핵심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유효한 제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한국 대표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과거보다 더 악랄한 이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던 인권 결의안은 아직 공식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귀국한 의료진들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간호사가 주정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볼라 자택 격리 중인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 오늘 집 밖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You could hug me, you could shake my hand. There is no way that I would give you Ebola. 지난주 귀국 뒤 검사에서 에볼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금도 증상이 없으니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남자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었습니다. 히콕스는 이게 다 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녀에게 3주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메인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why this common sense approach to ask someone to stay in their home for 21 days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why that is not a reasonable request. 주 정부는 법원 명령을 통해 자택 격리를 강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밀어붙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격리 조치가 비과학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료진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아프리카 귀국 의료진들에게 격리 조치를 진행 중인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 등 10여 개 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